미래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요즘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2,38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스피가 2,380선을 넘어선 건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인데요. 네, 업종별로 보면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 반면에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등이 하락했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만 벌써 22발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민감한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장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장 보셨으면은 맨 처음에 장 시작했을 때 방산주가 굉장히 초반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빅텍이라든지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주면서 오늘 장이 썩 좋지 않겠구나. 방산주가 올라가면 보통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이것도 방산주 빼고 나머지 종목들 다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지금 북핵 리스크라든지 대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은 이 방산주가 말고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장 초반부터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방산주를 이제 미리 잡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기회였지만, 만약에 도중에 장이 시작하고 갭상승을 하는 걸 지켜보고 오늘은 방산주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중에 올라타신 분들, 말 그대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신 분들은 방산주는 특히 더 급등하는 그 부근에서 올라타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이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차츰차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역시 금요일 날에는 함부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방산주, 위험한 종목들 중간에 올라타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을 텐데, 만약에 방산주가 계속 올라갔어도 문제, 떨어졌어도 문제입니다. 방산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급락을 보여주는 모양새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빅텍이 올라가거나 이런 방산주 관련 종목들, 스페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여타 종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액션을 취하셨다면은 오늘 좀 혼란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대체적으로 좀 움츠러드는 장세였고, 방산주가 갭상승을 한 이후에 떨어져 줬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포스코 같은 종목들, 철강 업종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손절가를 만약에 넘어갔다, 그렇다면은 이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시 반등 나와주는 그런 부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장인 만큼 금요일 장은 조금 매매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이 방산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방산주는 특히나 이 급등 부근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 총 이렇게 9종목이나 포착이 돼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아이진인데요. 아이진, 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당뇨 망막증은 당뇨 환자들의 25% 이상이 겪는 합병증입니다. 이 때문에 당뇨 망막증이라는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리스크에도 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제약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진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이진에 대한 기업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이제 집중하고 관심이 가는 것이 지금 검색식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이 검색식을 통해서 뭐 아이진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정말 뭐 간략하게만 설명드려도 충분하고 검색식을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어제 포착됐던 종목입니다. 바로 어제 포착됐던 종목인데 이게 한번 상승세를 크게 이어가 주면서 중간에 올라타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다. 지지라인,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가져가도 단기적인 수익이 가능했고 이 장애 포착 시스템 말 그대로 이 검색식에 뜬 종목은 종가에 매수를 해도 종가 매매로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 조금만 기업 분석을 조금 한다면은 최근에 테마를 업고 가고 있고 최근에 제약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검색식에 제약주가 떴네.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한 번이라도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이진이 어떤 기업인지, 제약주라는 건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할지 뭐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게 검색식에 포착이 됐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 종목들 중에서도 이 종목은 제약주, 지금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건데 성창오토텍도 마찬가지고 성창오토텍은 수소전기차 관련주, 최근에 제약주하고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검색식에 최초로 포착이 되었고 앞으로 상승한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매매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검색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바로 어제 포착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시는 생각이 시청자 여러분은 이게 어제 포착이 됐는데 이거 고점이 아닌가, 이게 고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어제 기업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목을 받고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고점에 달성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제 중간에 올라타가지고 단타 매매로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고 설사 뭐 직장인분들이시나 아니면 뭐 일이 바쁘셔가지고 중간에 검색식에 포착이 돼도 뭐 전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솔직히 검색식에 포착이 돼도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 끝나고 나서 오늘은 검색식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어제 포착이 되었는데 딱 이제 장이 끝나고 포착된 종목을 봤는데 아이진이 포착이 됐구나. 종가 매매를 통해서도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그 검색식에서 처음 뜬 종목인데 무슨 종목이지 하면서 찾아보면 이게 제약주고 최근에 탄력을 받고 있고 급등하는 모습이 한 번밖에 보여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 잔잔하게 이어오다가 어제 바로 급등세를 이어줘 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고점이 아니라는 것이 종가 매매를 통해서 종가 매수를 하고 다음날 추가적인 이슈를 받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진이 오늘 또 포착이 되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포착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포착된 이후에 최근에 이제 테마를 업고 뭐 이슈를 받고 상승을 하는 종목이 결코 고점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종가 매매로서도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검색식이라는 겁니다. 네, 아이진은 최근에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종가 매매를 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다시 포착된 이번엔 성창오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수소차 관련 강의 정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네, 성창오토텍도 좀 추가 설명해 주시죠. 이 성창오토텍 이 종목은 어제도 포착이 됐고 제가 뭐 현대차 관련된 수소전기차 그리고 이제 수소전기차 중에서도 현대차 관련 종목들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창오토텍이 현대차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어제 검색식에 포착된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어제 포착된 종목 오늘도 역시 포착을 해주면서 종가 매매가 가능했다. 성창오토텍은 그 이전에도 몇 번씩 포착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 성창오토텍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포착이 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다. 어제 이렇게 주가 횡보를 해주면서 충분히 뭐 매수도 가능했고 포착된 이후에 매수를 해서 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무방하고
가져갔을 때 다음날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 공략 혹은 더 가져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 뭐 여기서 갑자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져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은 기본적으로 4%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고 가시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가 매매뿐만이 아니라 장중 단타를 진행하실 때는 한 2에서 3%, 종가 매매 진행하실 때는 한 4에서 높게는 한 8%까지도 목표가를 미리 그냥 뭐 매도를 걸어 두시면은 알아서 뭐 일하다가도 체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말씀드릴 때도 이 종목들을 종가 매매로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창 오토텍 역시 종가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4% 정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넵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전에 방송 보시면 아셨겠지만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게임주 관련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게임주, 정부가 게임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과도 발맞추고 있고 또 실적과 기대감 모두 긍정적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전문가분들이 결국 보는 눈이 다 비슷합니다. 고수분들은 이제 보는 눈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이 넵튠이라는 종목을 강조하셨고 저 역시도 지난주에 검색식에 포착이 되면서 카카오와도 연관성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서 얼리 액세스를 통해 지금 뭐 게임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출시가 될 거다. 퍼블리싱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고 이 넵튠이라는 기업이 그렇다면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개발한 업체냐? 그건 아니지만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게임 업체 블루홀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데 여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넵튠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고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린 바가 있지만 이 종목은 목표가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보유 기간을 가지고 갔을 때 충분히 높은 수익률, 더 높은 수익률 계속해서 뭐 상상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넵튠이라는 종목이 이 게임 출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와져 있고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기대감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상한가를 보여주었죠. 뭐 지금 제가 넵튠이라는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색식에 떴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뭐 차트를 따로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어제 검색식에 떴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 예, 단 1거래일 만에 30%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는 점. 종가 매매로도 충분히 1거래일 만에 30% 수익률 상한가를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제가 전문가로서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포착식에 뜬 종목 중에서도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넵튠이라는 종목, 성창오토텍, 아이진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가져온 종목, 검색식에서 걸러낸 종목은 여지없이 종가 매매를 통해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는 점. 검색식을 이용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고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넵튠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도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저번 주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목요일 날에는 이제 업황 분석이라든지 수소전기차 업종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목요일 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금요일 날은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과연 그 종목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제가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 강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현대수소 전기차 관련주를 공략하는 법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불타는 금요일에 뭐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연인들 아니면 뭐 친구분들과 뭐 좋은 시간 보내고 밖에 나가서 이제 놀러 나가실 시간인데 지금 단타장인의 시크릿 노트를 보러 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그만큼 제가 지난주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주변 지인들한테도 뭐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방송 잘 봤다. 어떻게 그 입만 뻥끗한 종목들이 죄다 올라가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검색키에 포착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브리지텍과 뭐 강의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이 브리지텍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두 종목이 일제히 전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도 여지없이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지인분들이 야 이거 진짜 단타 장인이 진짜 단타 장인이 아니고 단타 신이 아니냐. 오늘 넵튠 1거래일 만에 어제 검색기에 포착됐는데 오늘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정도가 진짜 심하지 않나. 이게 주식을 이렇게 잘해도 되냐 이러던데 그만큼 철저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뭐 여가 시간 반납하고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와주는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만큼 노력하기에 지금 이런 불타는 금요일에도 나가 놀지 않고 단타장인과 함께 주식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온라인 공개 방송은 물론이고 시크릿 노트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종목 브리지텍을 제가 지난주에 들고 나왔었는데 브리지텍이라는 종목 삼성과도 연관성이 있고 뉘앙스라는 미국 기업 삼성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화자 인증 시스템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미국 기업과 협업을 해서 화자 인증 플랫폼인 캐치우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한 기업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 채 일주일을 가지 않고 5거래일 만에 바로 어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 단타장인과 같이 종목 분석을 통해서 보시다 보면 이 전문가는 뭐 얘기를 하자마자 올라가니까 이게 뭐 한 2주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뭐 일주일 만에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날아오실 텐데 지금 저는 그땐 반신반의했는데 브리지텍이 올라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브리지텍이 여지없이 올라가더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종가 마감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 올라가주면 모르겠는데 브리지텍은 현재 말 그대로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잽을 날리고 있는 단계고 내가 올릴 거다 계속 저점 구간 다지다가 나 올릴 거야 말 그대로 간 보는 중이다. 브리지텍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간 이후에 거기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시 떨어져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금일 추가적인 상승세도 다시 한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아니라 캔들 몸통을 보면서 종가 매매 형식으로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신다면은 아직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브리지텍은 9% 상승에 만족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점, 더 길게 가져갔을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 TV 방송에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종목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드린 종목이죠. 바로 E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EM텍이라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바닥 구간을 형성해주면서 그날 목요일, 금요일 날 노란색 박스 체크한 부근 이후에 뭐 5거래일 정도 또 걸렸습니다. 오늘 바로 급등세를 이어가 줬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리지 않는 매매 그리고 뭐
이슈나 테마를 잇고 미래가치 산업에 투자하는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단타장인 매매법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바로 이번 주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브리지텍뿐만이 아니라 EM텍까지 가져가서 두 종목 모두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 이렇게 한번 그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고, 그러면은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오늘 알려드리는 종목은 조금 난이도가 있고 제가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드리는지 요거를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함부로 이제 그 매매하실 때 겁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리딩과 이 견해가 꼭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전기차 업종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9월 18일부터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이다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자동차들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수소차와 전기차들은 통행료를 반값만 낼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수소차가 비싼 자동차다, 전기차가 비싼 자동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직 대량 생산에 돌입하기 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대량 생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그 생산 비용,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차도 가격이 낮아지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이다.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전기차 역시도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게 어떤 걸 내포하냐면 정부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전기차까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친환경 차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원전 해체라든지 노후화된 원전을 다시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친환경 관련 업종들, 친환경 관련 사업, 친환경 관련 자동차 이런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지금 일제히 급격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가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고 현재 기업들 역시 그 부름에 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현대차와 도요타를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2016년에는 현대차가 투싼 600여 대를 공급하고 그리고 도요타 미라이를 900여 대 가량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이어질 것인가 예측을 해보자면 2020년에는 한국 1만 대 수소차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강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충전소를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 역시 4만 대 수소차를 보급할 것이고 수소 충전소를 160개소를 설치할 것이다. 보통 일본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냐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일본은 10년 후에 한국 모습이다 이렇게들 많이 예측을 하는데 일본이 가면 대부분 그 흐름에 한 10년 후에 한국이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역시도 수소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수소차 확산에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한국 혼자가 아니라 현대차 혼자가 아니라 현재 글로벌적인 여러 기업들, 다국적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에도 관심을 들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이 수소 충전소를 320기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2030년에는 한국이 수소 충전소를 520기, 일본은 900기까지 설치할
예측 전망치가 보여진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점들을 비롯해서 봤을 때 정부 지원은 물론이고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게 수소차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수소차 이전에 이미 전기차가 나와 있고 상용화도 되고 있는데 전기차를 쓰지 왜 굳이 수소차를 쓸 필요가 있나? 전기차도 친환경차인데 굳이 수소차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행여나 수소차 업종이 전기차 업종에 잡아먹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가운데 과연 어느 자동차, 어느 테마, 어느 업종이 살아남을까 여기에 지금 열을 올리면서 보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이 자동차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로 보고 있냐? 바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를 대신해서 수소차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수소차 대신에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양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보완하면서 둘이 동시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서로 보완을 하는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호 보완하며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꼭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두 업종이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단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수소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수소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좋습니다. 실제로 상용화했을 때 충전 속도도 3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주유소 가가지고 주유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는데 전기 자동차는 이게 충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공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충전하면 땡입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 실제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수소차가 훨씬 깁니다. 전기차보다도 수소차가 한번 주행했을 때 주행거리도 훨씬 길기 때문에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수소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이미 상용화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웃긴 것이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전기차가 초창기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런 거에도 많은 생산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수소전기차는 이제 떠오르는 업종인데 여기에서 생산 단가가 높다,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하면 다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업을 확장했을 때 비용을 어느 정도 들였을 때 계속해서 사업이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수소전기차는 계속 갔을 때 자동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췄다. 자동차 자체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소차의 단점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대 비용 외에도 수소폭탄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려에 가깝다. 폭발할 가능성은 정말 낮고 자동차라는 것이 원래 사고가 나면은 석유도 마찬가지. 불이 붙어가지고 자동차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굳이 수소전기차라고 더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차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수소차가 실제로 좀 더 비쌉니다. 근데 미래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수소차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실제로 수소차 가격대도 많이 이제 합리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수소차를 가져갔을 때 자동차가 더 좋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실제로 운행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택시라든지 버스 이런 데 많이 먼저 운행이 될 것 같고 전기차는 가정용 자동차로 먼저 운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통해서 상호 보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가면 수소 전기차가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수소전기차 업종이 좋은 거는 알겠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수소전기차가 이렇게 이제 막 떠오르는 뭐 블루오션일 뿐만이 아니라 수소전기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관련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차가 왜 수소전기차를 얘기하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냐면, 이미 10년 전부터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에 집중할 때 수소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개발에 착수했던 데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소전기차 하면 현대차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것이 수소전기차에 미리 발을 들여 놓았고 블루오션에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580km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수소차 포문을 열었다 이겁니다. 현대차가.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수소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소전기차를 평창올림픽 시기에 맞춰서 내놓아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뭐 기아차나 현대차, 뭐 다른 여타 자동차 기업들도 뭐 투자는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했지만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는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차가 일단 두드러지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미 딱 언급을 제시를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소전기차를 새로이 선보이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팩트이고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예측치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수소전기차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공개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새로운 수소전기차에 들어갈 부품들을 어느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현대차 관련해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그런 부품주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신차, 친환경 차를 이렇게 내놓겠다고 공약을 이미 했습니다. 2020년에는 뭐 SUV나 대형 차급 등 뭐 10개 차종이라든지 대형차, 그리고 코나와 제네시스. 이게 현대차 하면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현대차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제네시스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등 8개 차종에도 전기차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수소차 역시도 투싼 IX 1개 차종에서 2개 차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어딘지 여기에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기업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아이오닉이라는 자동차도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해드릴 기업이 바로 이 아이오닉과도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현대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성창오토텍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제가 수소전기차 업종이 굉장히 주목해야 하고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현대차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소전기차 중에서도 현대차의 수소전기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성창오토텍입니다. 제가 평창올림픽까지 강조를 힘주어서 했는데 평창올림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과도 관련이 있고 수소전기차에도 관련이 있고 현대차에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 제가 덧붙여드리자면 전기차에도 관련이 있고 기아차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동시에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가 상승을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주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성창오토텍이라는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동시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부품 중에 여러 가지 뭐 부품들이 있는데, 저 끝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버터라는 것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전기차 핵심 부품 인버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납품까지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실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미 시장에서도 기대치가 그 정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창오토텍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여러 부품을 납품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 인버터를 강조하는 이유가 전기차에 이미 납품을 했고 친환경차에 한번 발을 들여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수소차에도 충분히 지금까지 전기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저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개발해가지고 납품한 이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수소차 업종에서도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뭐 개발을 할 때도 여기에 노하우와 실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성창오토텍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역시도 2차 협력사로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한 발 앞서 나가면 기아차가 넉넉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전기차, 수소차 앞서 나가면 기아차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역시도 계속해서 현대차를 따라서 부품을 이제 요청을 할 텐데, 성창오토텍에다 이제 푸시가 들어가겠죠. 성창오토텍, 여기다 이제 가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와 전기차를 통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아차가 뒤처질 수 없다. 우리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품 우리는 더 좋은 걸로 달라. 아니면 뭐 현대차만큼이나 좋은 걸로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오겠죠. 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최초 전기차 핵심 장치인 인버터를 개발했다는 점에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차세대 현대 수소 연료 전지차인 열교환기 역시도 현대차에다가 전량 공급하기로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세대 현대차에서 이제 앞으로 내놓을 수소 연료 전지차가 뭐냐? 이 열교환기를 전량 공급하기로 한 그 차량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평창 올림픽에서 공개할 그 수소 전기차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창오토텍이 이제 조만간 이어질 평창 올림픽에서 현대차가 공개하는 수소전기차에 부품을 납품할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소차 업종에도 발을 들여놓고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와 함께 앞으로 이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꾸준히 납품하면서 성장세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올라가는 만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중요하다, 수소전기차가 중요하다 하면서 성창오토텍을 여기다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창올림픽과도 연관이 있고 여기에 현대차가 관련이 되어 있고 성창오토텍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한다. 이어지는 기아차도 따라올 것인데 여기와도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수소차 관련 부품을 납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창오토텍 종목의 오늘까지 차트입니다. 일봉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성창오토텍을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이거 성창오토텍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지금 뭐 갭상승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갭상승을 하면서 아니 이거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공략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까 하시는데 성창오토텍은 바로 어제 검색식에 포착됐을 때 공략만 했어도 이미 수익 실현이 가능했고 또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갭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략법을 알려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추가적인 업체들 아직 주목을 받기 전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여기에 부품을 하는 납품 업체들 중에서도 아직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성창오토텍은 눌림목을 공략해가지고 충분한 그 뭐 중장기까지도 바라보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봐도 수익이 더 큰 수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통해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까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브리지텍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2종목씩이나 수익 실현이 가능했는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종목을 통해 단기간에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수소차와 관련해서 정말 꼼꼼한 강의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수소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가지고 계셨을 텐데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아마 단박에 그 궁금증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유익한 강의였는데요. 네, 관련주로는 브리지텍, EM텍, 성창오토텍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성창오토텍에 관해서 정말 꼼꼼하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 이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현대차와 수소전기차 그리고 평창올림픽까지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인 성창오토텍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대차와 수소전기차 이 두 테마만 엮여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고 현재 저평가된 종목을 제가 뽑아놨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장이 수소전기차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이전에 ADAS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이미 유행 지난 거를 영어 시간 끝났는데 수학 공부하고 있고 뭐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한다든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한다든지 이러면 공부 못하듯이 주식장도 똑같습니다. 현재 ADAS 관련 종목이 가면 지금 가는 종목을 잘 공략해서 수익을 보고 그리고 한 발 앞서서 다음 시간에 뭐 영어 시간이다 하면 미리 10분 동안 영어 시간에 공부할 거 예습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도 나타나는 것인데 수소전기차는 제가 예습 차원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테마입니다. 역시나 뭐 종목들이 아무 종목은 아니겠지만 관련된 종목 뭐 어느 정도 그 알려진 기업만 찍었어도 뭐 인지컨트롤스라든지 성창오토텍이라든지 뉴인텍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종목들을 미리 잡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장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을 아직은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유행이 살아있을 때 유행이 끝나기 전에 이 관련된 종목들 수소전기차 유행을 잡으셔가지고 관련된 종목들로서 유행 타서 수익도 같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테마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뭐 다음 주에는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지난주엔 IoT 관련 종목 이번 주엔 수소전기차 관련 종목을 들고 왔는데 IoT는 예습 차원에서 지금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할 만한 테마라면 수소전기차는
지금 당장 공략해야 할 종목, 유행이 끝나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종목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